네,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지 525는 1400%에서 한 사람입니다. 정비사업 비용액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만 무슨 일이 있어서 손실이 생기면 한 2,6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속도와 시간 싸움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 손실 없이 어떤 식으로 아무 투자가 심사 선도적으로 일축으로 모험 사례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2차, 3차 선도적으로 할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은 한 번쯤 생각하시고 어떤 비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좀 어마어마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 정비구역 때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어느 정도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해가지고 아마 사업비를 제시했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제 준공한 사업장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역비 단가들이 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비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비 같은 경우는 최소화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가장 큰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여러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이 하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공사비를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내년에 공사 시공사를 뽑을 때 당연히 저희 범위 내에서 대가를 적용해서 범위 내에서 뽑을 거고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상동도 홈플러스가 롯데가 분양이 잘 됐어요. 근데 진짜 수익이 우리가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조금 더 고급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꼭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다음에 조금 더 고급화를 해서 공사비를 또 지출해서 조금 더 단지가치를 올린 것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업비를 우리가 책정하는 항목들은 나중에 우리가 전체 위에 다시 한번 예산을 여러분들에게 승인을 받을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데이터를 통해서 항목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오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편성했고, 혹시나 수익으로 발생할 거를 예상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반지가치 상승을 위해서 하이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호수 상황 말씀해 주시면. 예, 은하 500선상 803 이기십니다. 네, 양양이요. 처음부터 들어와서 20대자를 얘기했는데, 이제 20대자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 팔고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언제쯤 들어오게 되면,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면 조합원이 다시 살 수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초 분양할 때 들어온 사람이 그래도. 네,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투기가 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리처분 때까지만, 우리가 전까지만 거래를 하면은 우리 분양권 신청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엊그저께 동탄이랑 비행구도 투기가율식으로 시작이 됐죠. 이게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투기가율식으로 지정한 다음에 즉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거래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투기가율증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처분까지는 거래가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투기가율증가 혹시나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기가율증가 되면은 그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약사항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투기가율증가 됐을 때는 그 거래가 정말 안 되는 것이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10년을 보유하시고 5년을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시더라도 사시는 분이 분양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지금 관리처분 그 전에만 들어오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비투기가율증인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소지가 좀 다른 데로 돼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거 나중에 조합원 그 상태가 지금 나중에 여기 실거주 그거로
우리에게 되게 다행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약이 들어갑니다. 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백이시사동 1301호 삶은 이만재라고 하고요. 아까 그 공구별 우선 분양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주공 1단지에 거주 중인데 아까 보여주신 장표로는 주공 1단지가 795세대가 있는데 210세대가 있고 그 주공 1단지 주민들은 210세대 내에서 먼저 우선 분양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인원들이 다른 타 공구에 남은 그 평형수를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된다고 이해했는데 그 이해가 맞는지, 그러면 맞으면 이제 쌍용에 있는 분들이나 대구에 있는 분들은 그 먼저 선점을 하고 저희가 남은 걸 가지고 뭐 재추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동부에서 운영 우선을 분양보다 남은 물량에 대해서 타 동부에 계신 분들이 분양하는 건 없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쌍용이나 실질적으로 대구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공 1단지와 평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30평, 40평, 50평 정도 되는 단지고 뒤에는 평균대가 좀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 40평 사시는 분들과 주공 20평 사시는 분들과 선택, 신축 분양 평형 세대가 평형이 비슷할까요? 실질적으로 비슷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건축을 할 때는 비슷한 평형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물량이 부족한데 과연 여기에서 타 단지들과 경합을 해서 내가 안 좋은 층이나 안 좋은 평형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구를 우선 분양하려면 현재 공구에서 분양한다는 남은 경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투공대가 지금 현재는 30평, 40평, 50평이 있지만 신축도 똑같이 30평, 40평, 50평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공구, 옆에 있는 공구로의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량이 우리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평형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해주시면 단지 배치를 잘 조언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토지론 소유자가 먼저 원하는 그 분양을 받게 하고 남은 물량을 모여야 되겠죠. 일반 분양으로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죠. 그 수익도 우리는 100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물량입니다. 즉 기존 세대 수가 다 분양을 받아도 1045세대라는 잔여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원하는 평형, 원하는 공고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도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저희 질문이 없으신 걸 알고 저기 멤버 오셔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부 상황 말씀해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세 번째 저는 502동 901호 소유자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많이 좀 잡았는데요. 그 지하 통로를 좀 새로 연결을 해서 여기 후성상용이나 주변 1단지 분들이 좀 멀기도 하고 뭐 비가 안 와도 추운 날 좀 따뜻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으신지, 실제로 뭐 매매나 원웨이라든가 올림픽 한국프로레어 메이플 자리 여러 군데 많이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저희 단지도 만약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아파트 가치도 올라가고 분양도 잘 될 거고 뒤에 계신 분들도 좀 더 지하철을 좀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지하철을 연결을 하려면요, 특별 정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 이게 보통 지하철을 연결하는 그 계획은요, 건축시나 사업시에 인가되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정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 하나에서 정비 계획, 물론 여기는 지금 이면도로 뒤에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지하철이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하더라도 시공사에게 가는 현재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 시행 계획 일간 이후에 이게 취소가 났습니다. 그럼 다시 정비계획 경험을 다시 해야 돼요. 없애는 거로.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 연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모두 다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 경험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정비계획 경험을 다시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2년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시공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저희 대우동부랑 한강역 밑에 상가 사이에 그 약간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좀 정비를 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하고 밑에 두 개의 그 자동차 출입구를 가운데로 크게 하나 만들 수 있는 건 안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출입구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의견 나오게 되면은 출입구에 대해서 좀 제 지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정비구역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아마 이제 건축심의 하게 되면 우리가 교통량 분석을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가지고 지금 출입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 대책에 대해서 시청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지금 뒤에 계시는 질문 후생모자 쓰시는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하시는 도보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상동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 요즘은 서울 같은 데도 임대 아파트 같은 거나 시니어들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임대 아파트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쪽이 펀드지 쪽에서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민 주거하고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했을 때는 임대 아파트 비율 의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법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진행할 때 임대 아파트 의무율이 없습니다. 단지 공공기업 우리가 10%를 냈거든요. 그 10%에 대한 기부 진행만 있습니다. 그 10%가 앞에 있는 이 문화시설, 그래서 토지 5%, 그 다음에 현금 5%를 저희는 기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아파트 지급자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하실의 도보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28동 그 1401호 박정우라고 하고요. 그 한국토지 신탁에서 책임을 지는 범위가 어디까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좀 모호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저희는 사업 시행자로서 자금 조달과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은 도시민 주거과 정비법에서 크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자금 조달에 관련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자의 의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신탁사입니다.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사는 자기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자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신탁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사가 잘못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 거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상해법이 신탁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탁사가 잘못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 성실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7동 809 문철입니다. 매출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5대1금리로 지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이준이랑 분담금에 대해서도 같은 5대1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준이라는 문화를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상품입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상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준이 어차피 집단대출을 저희가 진행하고 나중에 분담금에 대해서 집단대출을 할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준이 같은 경우는 허브보증을 통해서 은행들과 부릅니다. 제일 싼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해서 집단
진행하는 거고, 똑같이 중도금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은행도 잘 입찰이라는 형식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싼 데를 진행하고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저희가 좀 약간 희망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부에서 그래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래도시 펀드라는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 펀드를 통해서 선도지구 사업자마다 저금리에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행인 거는 신탁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아마 금리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14개 신탁사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트리플 A를 지금 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는 금리가 낮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6월 26일부터 동서를 진행했고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에 의해서 내일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합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후에도 지정 시간 되면은 최선의 강조를 통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거고요. 혹시나 동의서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동의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안내를 할 테니까요.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